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 분쟁이 10여 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의 수영장 강습비가 너무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고등학생들만 참여하던 독립운동길 순례길에 올해부턴 경북 지역 초중학생들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이어 경북 지역 국도와 지방도에서도 전국 최초로 암행 순찰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경주의 랜드마크죠.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 분쟁이 10여 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건축주인 경주엑스포 측이 무단 도용을 인정하고 이타미준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원작자 고 유동용 선생의 유족에게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엑스포 측이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자가 세계적인 건축가 고 유동용 선생님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표절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지 12년 만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임이 분명한데 이렇게라도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를 인정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이렇게 현판식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의 이미지를 음각화한 아파트 30층 높이의 경주타워는 공모전을 통해 2007년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완공 직후 당선작이 아닌 우수작 유동용 선생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엑스포 측은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지적재산을 침해해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그런 부분으로 반성을 드리면서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가 만드는 이 명품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난 유동용 선생은 2003년 프랑스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개인전을 여는가 하면 프랑스 예술훈장인 슈발리에와 일본 최고 건축상 무라노 도고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건축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경주엑스포는 내년 타계 10주년을 맞아 특별 헌정미술전을 여는 등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양한 추모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은 대구 농업 마이스토고 수영장 강습료가 사설 수영장 못지않게 비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건물을 짓는데 대구시와 수성구의 예산이 절반가량 들어갔으니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강습료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3월 초 문을 여는 대구 수성구 농업 마이스터고 수영장.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강습료는 13만 원. 교육청에서 지은 시설이지만 인근 사설 수영장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싼 수영장 강습료가 논란이 되자 수성구 의회 의원들이 강습료 인하를 외치며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수성구 의원들은 강습료가 비싼 건 교육청이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수영장을 짓는데 수성구 예산도 일부 들어갔으니 그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약 64억의 돈이 들어가고 그중에 구비가 14억입니다. 그러면 64분의 14, 그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수성구 주민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은 법적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례 등으로 강습료를 책정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과는 다르게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민간 위탁 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또 남는 운영 수익은 교육청이 가지는 게 아니라 수영장 시설 유지 보수에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근거가 없으니까 제한을 못하는 거고 전국 어느 수영장에도 입찰할 때 수영장 강습료를 제한한 경우가 없습니다. 50%는 학생들이 교육 활동하는 데 쓰여지고 50%는 적립을 해서 수영장이 노후되거나 하면은 적립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수영장은 곧 문을 여는데 강습료를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독립운동 기념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진행한 독립운동 순례단을 올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초중학생들까지 범위를 넓혀 독립운동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고교생 55명으로 구성된 독립운동길 순례단. 경북 애국지사 발자취를 따라 애국지사 석주 이상용 선생의 묘소, 간도 독립운동 요람인 삼원포 추가가 마을과 통화현 신흥무관학교, 길림의열단 결상지와 치원장, 하얼빈 안중근 의사 의거지 등 중국의 10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뒷전으로 미루며 많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였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게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보다는 독립을 된 조국을 보고 싶다는 게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동 임천각에서 중국 하얼빈까지의 대장정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경북교육청은 올 7월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범위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활동 지역을 서간도에서 북간도 지역까지도 넓혀볼 예정이고요. 더 확대하면 내년도쯤에는 다시 또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확대해서 이렇게. 경북교육청은 대상을 고교생에서 초중학생까지 확대하고 경북인의 독립운동사 관련 교재를 개발해 교과 교육과정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지난해 경북지방경찰청이 고속도로에 이어 국도와 지방도에서도 암행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8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모든 차량이 빨간불에 멈춰선 상황. 검정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합니다. 그때 뒤에 있던 일반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붙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은 암행순찰차입니다. 차 이렇게 단속합니까? 네, 지금 암행순찰차인데 신분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순찰에 도는 3시간여 동안 위반 차량은 6대. 또 다른 도로에서는 신호 위반 차량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신분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같이 이렇게 화물차 몰고 할 때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 상황 와서 차가 없을 때 이렇게 좀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지금 보행자 지나가고 있는데 차들이 보행자를 완전 무시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죠. 지금 저런 행위들이 모두 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거든요. 지금 저 장면들이 지금 저 캠코더에 다 담기고 있는 겁니다. 캠코더에 담긴 영상은 차량 번호 판독 후 단속에 걸린 차주들에게 위반 고지서가 전달됩니다. 이처럼 경북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도와 지방도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는 건 높은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360여 명.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그중 약 85%가 국도와 지방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찰서 위주로 암행순찰차를 순환 배치하여 운영한 결과 교통위반 행위가 총 1000여 건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경찰서 관할 구역 문제로 활동 범위에 제약이 있어 올해 2월부터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암행순찰차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할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경북 전 지역에서 교통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암행순찰차는 전담 요원 2명이 차량 한 대로 매일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속 범위가 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된 만큼 교통사고 근절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했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며 다시 지역사회를 긴장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외 상황은 어떤지 홍승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명입니다. 완치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28번째 환자가 오후에 퇴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모두 10명이 퇴원했고 확진 환자 20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말 사이 추가 확진된 29번째와 30번째 환자입니다. 두 환자는 부부로 해외 여행력도 확진자 접촉 경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확진자의 접촉자로 관리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병원에서 입장에서는 역학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런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처음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들의 준비 체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에는 이제 분명 영향을 끼칠 거거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병원들하고 의료기관들하고 이제 방역당국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확인하고 걸러낼 건가에 대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엔 상황이 가장 심각한 중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17일 기준 확진자 7만 명, 사망자는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일 단위 감염자와 사망자는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심각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30개국에서 7만 1,000여 명, 사망자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 홍콩, 대만, 프랑스, 필리핀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나라별 확진자 수를 보면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75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61명, 홍콩 57명, 태국 34명, 한국 30명 순입니다. 이와 별개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지금까지 355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배 안에 한국인 14명이 있는데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피하되 마스크,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는데요.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국번 없이 1339 또는 지역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연입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진 행세를 하며 추격전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동대구역에서 흰색 방진복을 입고 달려가는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업무 방해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대구 경북 단수 후보 지역구 12곳을 발표했습니다. 단수 공천이 결정된 경북 지역은 7곳으로 안동시와 영주, 문경, 예천, 영천, 청도, 영양, 영덕, 봉화, 울진, 고령, 성주, 칠곡, 포항시 북구, 그리고 김천시입니다. 대구는 전체 12개 선거구 가운데 중남구, 동구갑, 동구을, 수성을, 달서갑 등 5곳이 단수 공천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선거구는 2명 이상 복수 신청 지역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선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시의원 2명과 동구의원 3명의 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특히 동구을에서는 모든 지역구와 라마바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해 지방의원을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동구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의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됐고 이들이 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직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 채용을 돕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지역 청년을 신규로 뽑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용 인원 1명당 월 20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가능 인원은 기업당 최대 3명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오는 28일까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북 백신 산업 특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백신 산업 인프라 연계 활성화 포럼이 17일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와 지자체,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해 백신 산업의 현황과 경북 지역 백신 인프라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연세대 성백린 교수가 국가 백신 진흥 산업의 미래 전망에 관해 발표하고 이어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의 역할과 전문 인력 양성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안동시가 스마트 안전도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안동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의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2 센터의 현장의 긴급 영상을 지원하고 유관기관이 연계해 즉각 대응하는 등 도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성군이 버스 노선 개편에 나섭니다. 군은 다음 달부터 버스 5대를 새로 추가하고 운행 횟수를 현행보다 44회 더 늘려 농촌 지역 교통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로 사정이 나쁜 마을에는 소형 버스를 운행하고 현장 안내원과 전화 상담원을 투입해 주민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천에 42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하나건설, GK윈드는 지난 14일 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수원은 전체 사업을 관리하고 한화건설은 기자재 구매와 시공, GK윈드는 인허가 취득과 부지 확보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경주시가 17일부터 미혼 남녀의 결혼 상담과 1:1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 복덕방을 운영합니다. 결혼 복덕방은 결혼 정보업체 전문 매니저가 전담 관리하며 참가자 개개인의 선호에 맞는 최적의 상대자를 선정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에 주소를 둔 만 25세에서 49세 미혼 남녀에 한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간호학과가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동국대는 2020년 제60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수험 대상 90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간호학과는 1997년 경북 최초 4년제 간호학과로 개설됐으며 동국대 일산병원과 경주병원 등의 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주요 간호 인력 배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은 전날 내렸던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한낮 최고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눈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얼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오르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